안녕하세요. 부동산 레버리지 랩입니다. 6월 27일 정부에서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게 보도자료이고요. 이것을 같이 살펴보면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바뀌는지, 무엇이 바뀌었는지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6월 27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이것의 시행이 6월 28일로 바로 다음 날부터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패닉을 겪었는데요. 많은 은행들이나 많은 대출 상담사들에게 자기는 대출이 가능하냐, 그 전에 승인을 받아놓은 건인데 가능하냐 이런 문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참석 명단에는 금융위 사무처장,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저축은행 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까지 상호금융이 모두 들어왔고요. 5대 시중은행, KB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 꼭 거쳐야 되는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 등 모두 참여하였기 때문에 이 해당 규제가 전 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이러한 규제가 왜 나왔는지를 살펴보면은 최근 금융권 가계대출은 토지거래 허가제 일시 해제에 따라 주택거래량이 증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등에 따라 4월부터 이런 주담대를 받아서 주택을 구매하는 규모가 확대되어 6월에도 그러한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얼마나 늘었나를 보면은 실제로 2월에 2.4포인트, 3월에 3.6포인트, 4월에 3.4포인트 등으로 과거 12월, 1월보다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식으로 규제를 시작하게 되었느냐를 살펴보면은 금융권 대출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고 정책 대출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를 감축한다고 합니다. 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 조치들을 공통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우선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그러니까 2주택자가 될 때 이런 경우에는 추가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LTV가 0%라는 것은 아예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정하여 놓은 것이죠.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주택 구입 수요를 완전히 차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 지역은 70%, 규제 지역은 50%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사실 이런 6개월 이내의 정책도 2년 이내였거든요. 근데 요거를 되게 더 타이트하게 당기면서 실수요자 아니고서는 추가주택을 구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수도권 규제 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하여 생활비 등 조달 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많은 분들이 받으셨을 수도 있는데 생활비 목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받는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최대 1억 원으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1억도 가능했고 2억도 가능했고 그 이상도 가능했는데 개인의 DSR에 따라서 더 큰 금액도 가능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줄여서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받는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최대 1억 원으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또한 수도권이나 규제지역 내에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차주, 그러니까 대출 받으실 분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취급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다만 지방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LTV 한도에 비례해서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게 지방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 내에 두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아예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금지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로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대출 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하여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과거에는, 그러니까 6월 27일 전에는 시중은행은 40년 만기까지 가능했고 그 이전에는 사실
뭐 특별한 경우에 50년 만기 금융권이나 아니면은 대출 받으시는 차주에 비례해서 50년까지도 가능한 곳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수도권 규제 지역 내에는 30년 이내로 다 통일시켜 버리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것이 안 좋아지냐? 당연히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할 때 이 상환 연수가 긴 30년, 그 다음에 40년이라고 했었을 때 요거를 30년 동안 1억을 갚는 것과 40년 동안 1억을 갚는 것과 월 상환하는 금액 자체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40년이 더 기존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더 유리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30년 이내로 통일되면서 이런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이것을 금지하여 실거주가 아닌 갭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에 금융권 대출 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못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최근에 바뀌기도 하였었는데, 이게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되는 금융사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았어요. 시중은행들은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 거의 다 안 됐기도 했었기 때문에 많이 안 됐는데, 상호금융에서는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였었거든요. 여기 예시에 보시면 주택 매수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 대금 또한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을 금지한다는 것이고요. 전세대출 심사 시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과 임차주택 소유주가 다른 경우 취급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여 신용대출을 활용하여 주택 구입을 방지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그러니까 6월 28일 이전에는 연소득의 뭐 1배에서 2배 요 사이 내에도 신용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게 자꾸 주택 구입 자금으로 흘러가면서 악용을 하다 보니까 신용대출의 한도를 대출받는 사람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신용대출을 많이 못 받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유자금이 없어지다 보니까 주택 구입을 막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5가지의 규제 사항들이 발표가 되었고, 여기에 더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금융회사가 수도권 규제 지역 내에 취급하는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과거에는 내가 소득이 연봉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DSR 안에만 들어오면은 주택담보대출을 허가해주고, 한도도 그 DSR 안에 충족되는 만큼 LTV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했는데, 이런 것들을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로 하였다는 것이죠. DSR 안에만, LTV 한도 내에만 들어오면 됐었는데, 이것을 아예 막고 수도권 규제 지역은 6억 원, 최대 한도 6억 원까지만 가능하게 이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다만 중도금 대출은 제외되며 잔금 대출로 전환 시에는 6억 원 한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LTV 등 규제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건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이죠. LTV를 강화하기로 합니다. 기존 LTV 80%까지 가능하였던 것을 70%로 하고, 전입 의무도 6개월 이내에 부과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하시는 분들은 규제 지역에 상관없이 LTV 80%까지, 그것이 6억을 넘으면 안 됐지만 6억까지는 가능했었는데, 이것을 70%로 강화하고 전입 의무도 6개월 이내에 꼭 전입할 수 있도록 이 요건을 규제한다고 합니다.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에 전입 의무를 부과하고, 과거에는 딱히 그런 것은 없었죠. 금융권 대출 실거주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전입의무가 없었는데, 이제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는 6개월 이내 전입을 강제적으로 한다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현행보다 강화하여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여신 심사 강화를 유도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본에 발표한 방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 즉각 시행하고,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행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갑작스러운 규제 발표 이전에, 근본 조치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 계약 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 차주,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차주 등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 등을 마련하여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 보호를 하고, 실수요자들에게
불특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6페이지에 대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를 읽어보았는데요. 조금 너무 갑작스럽고 파격적인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만, 가능한 기존의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어떤 전세 대출을 들어가시려고 하셨던 분들, 대출을 받으셔서 어떤 것들을 이용하시려고 하셨던 실수요자분들께서 그래도 최대한 피해가 없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레버리지 랩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라이브로 읽는 것이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버벅이거나 아니면은 많이 불편한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그래도 좋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앞으로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이러한 정책이나 내용들을 빠르게 알려드리는 이런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신의 부동산 전략이 더 똑똑해질 수 있도록, 여기는 부동산 레버리지 랩입니다. 감사합니다.